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주차 2교시 경영통계학 2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기 앞서서 준비할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있네요. 경영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 통계 시스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실제로 통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 오늘 공부할 세부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 보고서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그리고 싶은데 글씨가 안 내려가네요. 넘어갈게요. 경영통계 자료의 이용, 에코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하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 노우, K-N-O-W, how. 어떻게 하는 거니? 노하우, 방법이 뭐니? 물어본 거겠죠. 또 하나 이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know. 글씨가 제만 같지가 않아요. know where란 게 있어. where.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 거니? 이자가 맛집이 어디 있는 거니? 이것도 know where. 나만의 어떤 그 무기가 될 수 있겠죠. know how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고 know where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살다 보면 know where는 장소가 어디니? 그게 어딨니? 라는 거겠죠. know how는 방법이 뭐니? 그 방법 좀 알려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know how를 좀 알려줄래?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죠. 또 하나는 know where예요. 야, 그게 어딨니? 맛집이 어딨니? 커피 맛있게 하는 집이 어딨니?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 어딨니? 술집 분위기 좋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술집 어디가 있니?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know where. 마찬가지예요. know where. 에코스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께 know where. 내가 우리 경영 경제 관련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그걸 어디 가서 구해야 되겠니?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할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여기서 놀고 있군요. 앞으로 쭉 보내고 싶은데 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찾으려면 여기 가시면 되고, 두 번째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도 필요하고 있고, 예금, 뭐 대출금, 기타 금융자료, 금리, 뭐 소비자 금리가 어떻게 되겠니? 뭐 생산자 금리가 어떻게 되겠니? 하는 금리도 필요하고, 지급결제도 필요하고, 증권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라든가 또 종합주가지수, 일봉 또는 주봉, 월봉 자료 알고 싶어요 할 때, 또 물가도 필요하겠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필요하겠죠? 그럼 물가 관련 지표 알고 싶을 때, 국세 수지, 외채, 환율 알고 싶겠죠? 뭐 기업 경기, 소비자 동향, 경제 심리, 국민 계정, 자금 순환, 기업 경영 뭐 분석, 산업 연관표, 뭐 국민 대차 대조표, 대출 형태 서베이, 산업 및 고용, 거시경제 지표 분석, 뭐 해외 차트 또는 북한 관련 경제 지표들 우리가 쭉 알 수가 있겠죠.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구 관련 자료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주로 경영 경제만 있고 나 인구 관련 자료 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 가시면 돼요. 통계청. 우리 동네 또는 서울, 인천, 경기도, 안양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평균 나이가 알고 싶어요. 우리 동네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각가지 자료는 통계청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는 수출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수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수출 금액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톤, 무게로도 알고 싶어요. 중량이 증가하는지 중량이 감소하는지, 또 어떤 업종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업종을 수입 많이 하고 있는지, IT 관련 쪽을 어떻게 수출하고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대륙별로 아시아로도 많이 가는지 동남아로 많이 가는지 유럽으로 많이 가는지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어디로 수출을 많이 하는지 표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나라별로 수출 수입을 알 수 있겠죠.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니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관세청 가시면 돼요. 관세청. 또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 관련 자료도 물론 여기도 있지만, 증권 재정에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증권거래소 가시면 돼요. 아니면 증권전산 가면 주가 관련 데이터 많이 구할 수 있고, 또 각 증권사 홈페이지 가게 되면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거, 한국은행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관성청 데이터, 거래소는 요금을 지불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알고 싶은 자료, 구하고 싶은 자료,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노웨어죠? 노웨어. 그죠? 노웨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경영, 경제 관련 모든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용한 현재 실무에 있는 분들이 경영, 경제 관련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달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끄집어내고 그 자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주소창에서 ecos.bok.or.kr 뭐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냥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한국은행만 딱 쳐도요. 경제통계 시스템이 알아서도 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메인 화면은 에코스 검색에서 통화금융, 뭐 금리, 지급결제, 증권재정, 자금순환, 물가, 국제수지, 무역, 환율, 외환 등이 나오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 없겠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찾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증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재정이 제가 좀 친숙한 분야라서 그래요. 증권 재정을 제가 검색했습니다. 대분류를 또 누르게 되면 소분류가 또 많이 뜨게 돼요. 주식 및 주가 지수가 뜨게 되고요. 채권 거래가 뜨고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도 뜨게 되고 세 가지가 뜨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증권 관련이고요. 밑에는 이제 재정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이 중에서 검색 기간도 선택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 일별을 선택했어요. 클릭하게 되면 주식시장 일별 중에서도 거래량 있죠. 거래 대금도 있죠.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주식시장 거래량이라든가,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시가총액이 뭐예요? 또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코스닥 지수가 무엇인지 쭉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 분류해서 주식시장을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선택했죠? 항목 선택에서 전체 선택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결과 자료 받기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 유형 형태의 상자가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검색 결과 자료 받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런 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료가 쫙 떠요. 화면에만 보는 거잖아요. 화면에만 자료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를 내 엑셀 자료로 옮겨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그 엑셀 자료 가지고 내가 가공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표를 만들든지 그래프를 만들든지 하는 거겠죠. 그 화면상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내가 가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화면상에 있는, 사진상에 있는 김태희 사진 의미가 없잖아요. 네. 뭐 사례가 잘못됐다면 취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김태희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전체 화면에서 이같이 바로 검색 결과 자료 받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어디다 할래? 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파일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검색 결과 자료 받기 어디서 할래?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파일 유형 선택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 엑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엑셀에 이 화면에 있는 자료들이 그대로 다 다운로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겠죠. 하게 되면 엑셀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다 입력이 쫙 돼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한국은행에 있는 모니터에서 화면을 봤지만 엑셀에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엑셀에 이 같은 자료들을 한눈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자료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종합주가지수란 얘기예요. 우리 1학년들 혹시 코스피가 뭐예요? 그 종합주가지수의 약자가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코스피, 한국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종합한 게 종합주가지수예요. 주식시장에 한 1000여 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1000여 개 종목의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종합주가에서 일거래량, 뭐 거래대금, 외국인 순매수, 뭐 시장 외거래, 또 시장 외거래, 또 거래대금, 뭐 시가총액, 코스닥 지수, 코스닥에 대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나와줍니다. 즉 여기 코스피하고 이건 거래소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또 코스닥 시장이에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시간이나 투자론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통계학 시간은 이런 게 있어요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창업에 오게 되면 창업에서 깊이 가진 않지만 약하게나마 여러분께 이 주식시장 살짝 소개시킬 수도 있어요. 네. 창업을 하려면 또 알아야 되겠죠. 네. 이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종합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또 경제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먼저 또 하락을 해요. 선행을 해요. 주식시장이. 경기도 순환하잖아요. 네. 근데 종합주가지수도 순환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순환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순환해서 움직이게 되죠. 경기도 화랑장세 됐다가 침체기, 불황기 왔다가 다시 호황기, 화랑기, 다시 침체기. 그렇죠? 주가지수도 이와 같이 같이 출렁출렁 거려요. 내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항상 이제 경영을 공부하다 보니 주식시장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날짜를 보다 보니까요, 요 두 개씩 빠진 게 있죠? 두 개씩 빠진 게 있죠? 날짜가. 이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지우시면 되죠. 내가 분석할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워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우시면 돼요. 딱딱 딜리트, 딱딱 삭제 하면 다 지워집니다. 힘들더라도 네, 수작업으로 지우셔야 되겠네요.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 로우 데이터, 원 데이터 가지고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실무에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만든 거는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를 쭉 해봤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뭐 회사채 수익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라기보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려요. 어쨌건 물가 상승률 8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동향을 보여드렸고요. 회사채 수익률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회사채 수익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 5가지를 한번 쭉 비교해 본 거예요. 물가 상승률, 회사채 수익률, 서울 아파트 가격, 강남 아파트 가격, 종합주가의 상승률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다 그겁니다. 어떻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7년도까지 8년 동안 어디가 많이 오르고 어디가 많이 덜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평균이 있어요. 물가는 8년 동안의 평균치가 3.3%고요. 회사채 수익률은 8년 동안에 6.1%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8.7% 상승했고, 강남 아파트 가격은 13% 상승했고, 종합주가지수는 15% 상승했네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에 회사채 수익률보다는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또 낫고, 서울 아파트보다는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낫고, 강남 아파트 사느니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밑에 보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또 있어요. 평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2, 수1, 수2 맨 마지막에 통계가 있죠. 네, 수열도 있고 수2는 미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맨 마지막 챕터는 통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1이죠. 수1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도 구해봤고 표준 편차도 구해봤어요. 밑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0.8, 회사채 수익률은 1.0, 서울 아파트 가격 11.1, 강남 아파트 13.3, 종합주가지 28.8. 이게 뭐예요?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통계치 평균을 보면서 이거는 수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수익. 펜이 어디에 도망갔나요? 네,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평균은 수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그럼 표준 편차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많겠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작겠죠. 예를 들고 싶은 건 많으나 내가 강의실 같으면 많은 예를 들고 싶겠지만 이 동영상이라 많은 예를 들을 수 없음을 아쉬워하네요. 내가 동물원의 그 사육사예요. 토끼 사육사가 있고 악어 사육사가 있어요. 토끼 사육사 뭐 기본급은 같겠죠. 기본급은 똑같이 100만 원 예를 든다면. 근데 토끼 사육사는 위험수당이 50만 원 한 달에. 그럼 악어 사육사 똑같이 50만 원 주면 악어 사육사가 싫어하겠죠. 악어 사육사는 위험하니까 위험수당 한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너 토끼 사육사하고 하면서 위험수당 50만 원 받을래?
아니면 악어 사육사 하면서 200만 원 받을래? 뭐 할래?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토끼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작은 거겠죠. 악어 사육사는 위험이 큰 만큼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이 커지는 만큼 그만큼 수익도 커져요. 근데 전반적으로 쭉 흐름 보니까 평균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도 커져요. 수익이 클수록 표준 편차도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평균이 커지는 것만큼 위험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수입이 2배 증가했는데 표준 편차도 2배 증가하면 괜찮아요. 위험이 2배 증가하면 괜찮은데 수익이 2배 증가했는데 위험은 3배, 4배 증가하면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표만 봐도 되겠지만, 표만 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왕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좀 그려주세요. 그래프로 그려주면 조금 더 비교가 쉬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건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구분이 눈으로 뭔가 확 들어올까요?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실제 실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과거 국민은행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몇 개 간추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살짝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줄 압니다. X축을 봤더니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 위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위험. 표준 편차는 위험이구나. 펜이 여기 있었군요. 얘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그럼 수익률을 쭉 볼까요? 펜이 어디 갔니? 펜을 보니까 수익률은 여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이네요. 평균이죠. 평균인데 수익률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X축으로 갈수록 어디 갔을까? X축이요? 네. X축으로 갈수록 그만큼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익이 커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게 일반적으로 정비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하고 이거는 이제 채권 앞에서 아마 채권이었을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었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하고 채권 비교해 보니까 위험은 비슷한데 수익률이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물가보다는 그냥 돈의 집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 투자하는 게 낫겠구나. 위험은 비슷한데 채권이 그만큼 수익이 커지네요. 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얘는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이해가시죠? 얘는 강남 아파트였었어요. 강남 아파트. 예. 서울 아파트하고 강남 아파트. 그럼 채권이 낫니? 서울 아파트가 낫니? 이게 비교해 보니까 위험은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수익도 비슷하게 증가했어요. 위험과 수익이 증가했어요. 뭐 나무랄 데 없어요. 또 서울 아파트하고 강남 아파트 비교해 봤더니 위험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수익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아, 채권이나 서울 아파트는 비슷비슷한데 위험이 증가한 것만큼 수익도 증가했는데 서울 아파트하고 강남 아파트 비교해 보니 위험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서울 아파트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좀 더 낫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또 강남 아파트하고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강남 아파트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수익은 좋았어요. 이해가죠? 수익은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죠? 수익은 증가했는데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주식시장하고 뭐를 투자하겠니?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수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위험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 강남 아파트보다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해가지 않나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주식시장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니까 이해가 하시는 거겠죠? X축은 위험이고요, Y축은 수익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 아파트하고 이 채권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니?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낫겠니? 이제 이 고민에 빠지겠죠. 서울 아파트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으니까 이제 채권하고 이제 강남 아파트 가지고 고민하는 거겠죠. 이만큼 위험이 증가한 만큼 수익도 많이 증가해서 괜찮은데 둘 중에 어느 거 투자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고민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성향이라고 그래요. 투자 성향. 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거야. 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할 거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원하고 좀 젊을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많이 원한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쪽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이 작은 거를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라는 게 있어요. 뭐 할아버지가 여러분께 유산을 남겨줬어요. 너 10억을 할아버지가 손녀야 너한테 내가 10억의 유산을 남겨주겠다. 10억을 받아라. 그럼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웬 떡이야.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 10억을 그냥 갖느니 나하고 게임 하나 할래? 게임. 무슨 게임인데요? 너한테 내가 50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면 50억을 다 주고 주사위가 나와가지고 홀수가 나오면 빵원이야.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는 거예요. 즉 10억을 받고 그냥 갈래? 10억으로 그냥 끝날래? 아니면 나랑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면 50억이고 홀수가 나오면 없던 걸로 치는 거야. 빵원이야. 그냥 잘 가. 그러는 건데 10억 받고 갈래? 아니면 주사위 게임 하면 할래?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여러분들한테 할아버지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조금 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안전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저 그냥 10억 받고 사라질래요. 10억 가지고도 충분해요. 말할 수 있겠으나 확률 반반인데 50억이면 반반인데 25억 아니에요. 25억. 당연히 확률 반반인데 50억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건 기대 수익이 25억이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 지금 수업 듣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쪽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조금 소극적인 여학생들은 요거 갖고 저 그냥 사라질게요 하는 학생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답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제가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50억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50억에 나왔을 때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겠죠. 근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와서
빵원이 됐을 때 그 실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시나요? 10억을 받았을 때 즐거움과 50억이 나왔을 때 그 즐거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0억이 나왔을 때 즐거움, 50억이 나왔을 때 즐거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억 나왔을 때 야, 50억 나왔을 때 와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10억이 나왔을 때 즐거움과 빵원이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에 조금 더 선택이 좀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이 나왔을 때 나왔다가 50억이 나왔을 때는 그 기쁨이 5배는 아니죠.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배? 2~3배? 10억에 받을 것보다 짝수가 나와서 50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2배 내지 3배? 5배는 아니에요. 2배 내지 3배인데 빵원이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은 10억에서 50억 나왔을 때 그 기쁨보다 빵원이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울증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요거 10억이 날 수도 있어요. 50억 받았을 때 기쁨보다 혹시 빵원 나왔을 때 그 실망감, 허탈감, 그 후유증은 어마무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많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마라톤 뛰고 와서 우리가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마라톤 뛰고 왔는데 목이 막 타요. 근데 그 한계라는 그 물 마셨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그다음 꺾여요, 이렇게 또. 처음에 한 잔 마셨을 때 기쁨이에요, 이게. 2잔 마셨을 때 기쁨이죠. 이만큼 좋아져요. 또 3잔 마셨을 때 기쁨은 또 이만큼 작아져요. 4잔, 5잔, 3잔부터는 뭐 큰 기쁨이 안 나가요. 6잔부터는 이건 고문이, 고통이죠. 먹기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한 잔 마셨을 때 기쁨과 5잔 마셨을 때 기쁨이 꼭 5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로우 리스크 선택할 거냐, 하이 리스크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빠질 때가 혹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돼요. 기쁨이 증가하는 것만큼 위험이 증가하는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꼭 비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 상관곡선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보시면 저기 11장에 나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또 분석법까지 잘 설명드릴 겁니다. 앞에서 데이터 가지고요. 엑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회사채 수익률은 59%가 비례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100% 상승하게 되면 회사채 수익률은 59%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요. 강남 아파트 가격도 하락해요. 심각하게 빠져요. 물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반비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합주가지수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뭐 약하지만 반비례를 보이고 있구나.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채 수익률과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주식시장 상승률 쭉 보니까요. 회사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또 종합주가지수가 얘는 많이 하락하네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 거의 96%가 같이 움직이면 아바타구나.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서로 반비례네. 강남 아파트하고 종합주가지수도 약하지만 조금 반비례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가 다 담으면 혹시 들고 가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구니 속에 있는 계란을 한꺼번에 다 깨트려 버리시겠죠. 영국 왕실은 해외 나갈 때 같은 비행기에 같이 안 탄다고 그래요. 두 비행기에 반반씩 나눠서 탄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가끔 보면 제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 저는 제가 앞에 타고 운전하고 제 와이프가 오른쪽에 같이 이렇게 타고 가요. 저는. 근데 친구들 보니까 운전석에 운전하고요. 친구가. 와이프들 항상 뒤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고가 나더라도 한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포트폴리오죠. 뭐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사면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서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하나 오를 때 하나 빠지고. 그래서 일정하게 포트폴리오는 중간 가격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우리가 제약주를 사게 돼요. 제약주를 사고. 하나는 은행주를 이렇게 샀다고 치면은 서로 포트폴리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막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제약주는 막 상승하겠죠. 제약주가 상승하겠죠. 은행주는 빠지겠죠. 그러면 중간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제약주를 사게 되면 오를 때는 두 배로 오르겠지만 빠질 때는 또 두 배로 빠질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같이 놓지 않는다. 서로 분배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투자할 때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투자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말 했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여학생을 그러면 한 사람만 사귀면 안 되나요? 성격 좋은 애 나쁜 애 포트폴리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왕따가 된 적이 아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랑 달라요. 막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싸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 정리하기 노하우도 공부했고 노웨어도 공부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다니면서 경영 경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실 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데이터 에코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검색해 가지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표로 만들고 또는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표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궁금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제2주차 2장에서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